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코로나19의 모든 것을 모아둔 코로나 바이러스 믹스 바이알이 완성되었습니다. 무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버전부터 2024년까지의 각 시기별 모든 변이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변형된 스파이크 단백질의 정보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코로나 감염 후 이상 증세와 백신 부작용에 시달렸던 환자분들을 진료했던 내용을 총정리하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후유증이나 백신 접종 후의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은 인류가 개발한 최초의 mRNA 백신입니다. 메신저 RNA에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설계도를 넣어놨죠. 백신을 맞으면 mRNA가 근육세포로 들어가서 인간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럼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스파이크 단백질은 세포막의 표면에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면역계는 그것을 이물질로 여기고 면역 반응을 시작하여 항체를 만들고 기억세포를 형성해서 나중에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항체를 빠르게 생산하게 만듭니다. 백신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mRNA는 인간의 DNA에 통합되지 않고 단백질 합성 후에 자연스럽게 분해되고 세포막에 붙어있는 스파이크 단백질도 면역계에 의해서 파괴되니까 코로나 백신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유전자 설계도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 스플라이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잘 조절하는 게 백신 개발 단계에서 핵심입니다. 어쨌든 백신 접종 후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변형된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면역계 이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세포막이 고정되지 않고 세포 밖으로 나와서 떠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에이스2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예상치 못한 염증 반응이나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에이스2 수용체는 여러 종류의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이나 신장, 폐의 조직을 보호해서 염증이나 섬유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나 변형된 스파이크 단백질은 이 에이스2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기능의 이상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거나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또 다른 인체 조직에 들러붙거나 면역계를 혼란시켜서 비슷한 모양을 가진 자기 조직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이 유독 심하거나 이런 반응에 유난히 예민하게 작용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고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믹스 바이알에 포함된 스파이크 단백질은 mRNA 백신에 포함된 설명서대로 만들어진 그런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니라 변형되어서 세포 밖으로 방출되거나 또 표면에 노출된 변형된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정보까지 최대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 반응으로 인해서 몸에 후유증이 남게 된 경우를 상정하고 치료하니까 코로나 후유증은 물론이고 백신 후유증에 대한 토탈 솔루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스코비드2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과도한 면역 반응이 전신에 광범위한 염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분자 모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간 세포에서 발견되는 단백질과 유사할 때 발생합니다. 만약에 면역 체계가 이러한 단백질을 외부 침입자로 혼동하면 실수로 정상 조직을 표적으로 삼아서 뇌, 심장 또는 근육과 같은 기관에 자가 면역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신경계의 염증을 일으키는 길랑발의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참 많이 진료했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증상은 브레인 포그입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실질적인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저하돼서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조차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신의 근육통 혹은 신경통에 시달리거나 현기증, 저림 증상, 딱무그림 등 감각의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무감각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드물지만 면역 시스템이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스파이크 단백질에 반응하여 혼란, 발작 혹은 인지 문제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후의 뇌 기능 저하는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 등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뇌에서 자가 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나 20년 이후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질환들의 발생과 연관이 될지는 아마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왔죠. 두 번째는 심근염 혹은 심낭염입니다.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사이토카인의 생산이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심장의 근육이나 심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가 많은데 심방세동, 부정맥, 심실비대증상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자주 봤습니다. 증세가 강하지 않을 때는 심통, 답답함, 심장이 조이는 느낌을 호소하시고 등 뒤쪽으로 방사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동반한 혈전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존슨 백신을 맞은 경우에 이런 증상이 많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서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백신이 신체가 혈소판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도록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혈소판이 파괴되고 혈액 응고 문제나 과도한 출혈을 일으키는 그런 반응들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혈전의 형성은 응급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은 한의원이 아니라 큰 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하는 상황이라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응급 상황에서는 거의 진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근골격계 통증 및 관절의 염증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전신에 심한 통증과 저림증을 호소하고 온몸이 떨리고 진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몸이 덜덜덜 떨리는 게 너무 극심해서 잠을 자기도 어렵다고 하시고요. 이런 떨림과 진동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제어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수면과 일상생활에 극심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괴로워하시고 너무 아프다 보니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몇 분 계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저질환이나 유전적으로 타고난 질환이 더 심해지는 캐릭터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도 간질환과 자가면역질환을 많이 진료하고 있었고 암 환자분들도 많이 케어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에 기존의 간경화 혹은 간암, 때로는 루푸스나 쇼그렌, 류머티스 등의 자가면역의 증세가 확 악화된 환자분들을 많이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진으로 문의하시는 분들 중 2020년에서 2022년도 사이에 백신을 접종한 후에 얼마 안 돼서 그 질환들이 발병을 했는데요. 병원에서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초기부터 증세가 빠르게 악화되어서 백신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면역체계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백신을 접종 후에 자가 면역 반응, 장기의 염증 또는 신경계 문제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유전적인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근육 반응 검사에서는 백신이 알러지 반응이 나오고 환자분의 히스토리를 볼 때 백신과 기존 증상의 악화 사이에 연관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백신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치료까지 저는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나플락시스입니다. IgE가 매개하는 급성 면역 반응이죠. 기도가 부어오르고 호흡이 곤란하고 혈압이 떨어져서 생명이 위험한 극심한 알러지 반응입니다. 30분 내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위험한 사태가 맞는데요. 그런데 백신 접종 초기에는 어떤 부작용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유일하게 아나플락시스의 경우만 부작용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마지막으로는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된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인해서 심각한 이상 반응이 증폭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백신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과도한 불안감 때문에 백신 접종 후 실신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노시보 현상으로 설명을 하는데 백신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부작용이 있진 않을까, 너무 의심하니까 백신과 전혀 상관없는 불편 증상들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명치한 체원장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 불안감과 불쾌감이 각종 물질의 에너지와 연관돼서 질병을 악화시키는 시발점이 되는 각종 시나리오를 자주 말씀드렸죠. 그런 불편감 또한 백신 후유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맞습니다. 그런 감정들 하나하나도 치료해야 되고 또 치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후유증과 백신 부작용의 원인과 그로 인한 8가지 증세를 정리해 봤습니다. 명쾌한 한의원 초창기에 백신 알러지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한번 올렸다가 비난이 쇄도해서 한의원이 한번 망할 뻔했던 과거가 있는데요. 오늘 이런 내용들은 명쾌한 최 원장이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후유증을 언급했다고 해서 설마 유튜브 채널이 날아가거나 하진 않겠죠. 백신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치료했던 코로나 후유증과 백신 알러지 케이스는 대부분은 만족스럽게 호전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또 호전된 케이스도 유튜브 채널에 한번 올려볼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톡톡이나 댓글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